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등을 통해 자신들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지난 9월 16일에는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도 진행됐습니다. 충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지선 담당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과거 세대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많아졌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도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난 청소년기에 저렇게 안 했었는데 혹은 정말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오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 그런 인식 자체들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고요. 네.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그런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정책의 방향성 또한 이제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활동의 그런 활성화를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뭐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청소년 때 많은 활동하셨겠죠. 네. 요즘 청소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충남 지역에서도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기구들이 있나요? 현재 충청남도에는 청소년 특별회의 1개, 청소년 참여위원회 16개,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총 3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있는 뭐 청소년 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과 같은 그런 청소년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이제 구성을 하고 의견을 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마련된 기구고요. 네.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개 시군의 그런 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정책도 제안하고 실천 활동을 같이 운영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특별회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위원회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뭐 국가적, 범정부적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담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기구에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율이 높은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간혹 또 어떤 학생들은 있는지도 모른다. 또 일부 학생들만 좀 참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청소년 활동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친구들만 활동에 참여하느냐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추천을 해주고 또 홍보를 해주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기도 하고 또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이제 새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학부모님들의 추천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저희와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 중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 학생들이 재참여하는 이제 재참여율도 높고 또 신규 학생들이 또 참여하는 또 참여율도 높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지금 지난달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좀 자리가 마련된 건지 배경이 있을까요? 우선은 충청남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일환으로 충청남도 도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예산의 그 규모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사업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이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 와 같은 사업을 저희 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도민참여 예산제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네. 청소년 정책의 예산을 직접 청소년들이 편성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청소년 참여기구를 대상으로 그런 참여 예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을 타운홀 미팅 과정을 거치면서 직접 예산 편성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개인과 팀을 꾸려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대회 형식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두 번째인 건데 기존에는 이제 예산 부분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직접 참여를 했다면 지금 이번에 정책 제안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대회인 건가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들을 찾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신호등이 네.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 하면은 뭐 어디 지역에 신호등이 부족하니 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라고 직접 이제 제안서를 친구들이 써서 예산까지 담은 다음에 이제 네. 제안서를 제출하는 형식의 대회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뭐 모이기도 쉽지 않고 행사를 뭐 이런 대회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네. 때문에 연초에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저희는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준비해서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향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정책제안대회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설명회를 진행할 당시에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기 전에 정책제안대회에 관심이 있으신 뭐 도민이나 청소년 누구든지 함께 시청하실 수 있게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네. 또 예선심사에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집합으로 1박 2일 동안 정책개발 워크숍을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전면 비대면으로 뭐 온라인과 그리고 서면 컨설팅을 통해 그렇게 정책 제안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6일에 진행이 됐던 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행사장 오프라인 참가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표자들 2명까지 제한한 상황으로 네. 유튜브 생중계와 그리고 줌을 통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심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팀을 꾸려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개인도 있고요, 네. 팀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개인도 상관없고 팀도 상관없는데 뭐 본인들의 이제 정책을 이제 기획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팀이나 좀 지원을 저희가 했던가요? 예선 심사에서는 31개 팀이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선 심사를 통해 10개 팀이 최종 선정이 됐고 네. 결선 심사에서는 그 10개 팀의 순위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청소년 정책들이 좀 제안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좀 청소년 정책들이 제안됐나요? 올해 저희 정책 제안대회 주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충청남도 정책 방향인 이제 그거랑 좀 연계를 시켜가지고 네. 청소년이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저희가 정책 제안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청소년 뭐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민 상담 혹은 환경 또 대한교육기관 뭐 이런과 같은 뭐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안해주기도 하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충청남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민 순찰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스몬비 현상에 대한 바닥 신호 등을 이제 설치해달라는 그런 정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담당자님께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정책도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책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이번에 대상을 받은 팀의 네. 정책 제안인데요. 이 친구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요즘 금융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줘서 네.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팀은 이제 그 비인가 대안학교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정책을 제안해준 팀이 있었는데 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 제안서를 준비하고 참가자 뭐 신청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 쪽에 전화를 정말 많이 주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저와 이런 정책 이런 주제를 해도 되냐부터 네. 시작해서 뭐 이런 정책 제안서를 완성하는 과정에 그런 팀원들 간에 고민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고 적극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그 두 가지 팀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금융에 관한 정책과 또 대안학교와 관련한 정책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금융과 관련된 정책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충남형 평생 금융교육제라는 정책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가가기도 쉽고 네. 이해하기도 쉽게 그런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런 금융에 대한 내용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이런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제안했는데 네. 사실 현장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당장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그 친구들도 아마 많이 뿌듯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높은 평가를 좀 하신 건지, 높이 평가를 하신 건지.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이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정책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이 정말로 필요한가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가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부 내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기대 효과들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필요한 그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도 느끼셨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끼셨던 거네요. 이게 지금 대상을 받은 네, 정책인 맞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안학교와 관련된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뭐 대안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충청남도 뭐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네. 그런 교육부에서 이제 인가를 받지 않는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 지자체인 충청남도의 소속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비인가 대안학교도 학교로서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 커리큘럼이라든지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그런 학교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정책이었습니다. 네, 와, 정말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고민하고 함께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많겠지만 또 다른 학생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저희도 대회 마지막 날에 활동소감 인터뷰 같은 거를 이제 짧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때 정말 인터뷰를 하면서 네.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담당자라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네. 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않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혹은 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청소년들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으면서 또 이런 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이 친구들이 준비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참 많고 네. 특히 팀을 꾸려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팀원들과의 소통, 그런 의사소통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네. 뭐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제 막 좀 긴장은 되지만 네. 좋은 경험이 많이 됐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네. 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와, 정말 청소년들이 얻어간 게 정말 많은 시간이었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대회에서 제안 10개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선정된 이제 10개 정책 제안서 중에 네. 2건이 도민참여 예산제에 반영이 되는 상태로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현재 네.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좀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도 동일하게 선정된 제안서들을 2022년도 도민참여 예산제에 저희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저희 담당 부처인 충청남도청 청소년 정책팀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아마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자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지금 이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좀 자랑하고 싶었던 뭐 순간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제 담당자로서는 참여위원회 같은 활동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도 정말 많은 뭐 에피소드들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사실 참 많은데 네. 이제 이번 정책 제안대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 외에 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팀들이 이제 결선에 참가를 할 때 네. 인솔을 해주시던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활동 장소에 리허설 때도 일찍 도착해 주시고 아이들이 발표할 때 막 피드백도 해주시고 굉장히 네. 열정적이신 선생님이셨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주시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이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다.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들 참여하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데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지속될 수 있게 좀 힘써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저도 많이 뿌듯하고 네. 그렇게 독려해주신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정말 그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그런 자리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센터 차원에서 또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활동진흥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런 장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남은 하반기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10월 21일에 이제 충청남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간담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29일에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해 좀 고민도 해보고 세계 시민으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담은 실천 과제라든지 네. 그런 활동들을 네. 그런 내용들을 담은 발표 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 청소년 미래 세대 SDGs 발표 대회라는 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대회들을 올해 마무리하고 나면은 네. 2022년에도 쭉 이어나가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월에도 많은 행사들이 지금 남아 있네요. 네. 네. 혹시 방송을 통해 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이게 정책이라는 부분이 사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아까 앞서서 청소년들 인터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책을 다가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사회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혹은 뭐 지역사회에 관련된 아이디어들 이런 게 떠오르셨다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거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런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이 더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한 가지 뭐 발돋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청소년이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 친구들이 같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센터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과 함께 이런 더 좋은 지역사회, 더 좋은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또 뭐 선배로서 인생 선배잖아요. 한 말씀 해주실 말도 있을까요? 네. 청소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충청남도는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와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활동에 앞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말씀하신 더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런 충남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도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